네, 5월장의 마무리 오전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슈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성,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상으로 뵙네요. 먼저 장기포트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손실이 좀 제법 줄었었던 한 주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ICD부터 하나씩 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ICD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9.79%인데 뭐 실적 잘 나왔죠. 뭐 저는 여전히 지속 매수 가능 의견 자리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고점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정말 많이 못 가고 정말 이제 너무 잠잠하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장기 포트 쪽으로 좀 많이 담아두시면은 올 연말을 보고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 연말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사이트를 좀 길게 보시고 그대로 유지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두 종목 모두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 3사 합병 이슈 있죠. 그리고 그거 나올 때까지 그대로 보유하자고 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I 때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수익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수익이 좀 줄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최근 연기금의 매수가 되게 좋아요.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을 지수나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SK 바이오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신일전자도 여름에 항상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수익률 올라왔고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뭐 딱히 특이사항 없고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6.36% 다시 수익권 올라왔고요. 다시 강한 반등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포트들 종목들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3%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편입 종목 없이 좀 종목들 점검을 해주고 계신데요. 현 시점에서도 유지 관점 유효한가요? 네,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리뷰 전에 잠깐 공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초에 이제 3% 공략으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기간 자체가 이미 너무 길어져서 지난주 방송 끝나고 이제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봤는데 목표 수익률 자체를 좀 올리고 이걸 스윙으로 좀 바꿔가지고요. 일시적으로 우리 코너 명을 조금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목표 수익률은 30% 정도 잡고 이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종목별로 제가 설명드리면서 종목별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려 볼게요. 일단 이라이코입니다. 이번에 이제 올해 우량 기업으로 바뀌었죠. 일단 제가 최초 소개해 드릴 때 그날 당일 고가가 13,05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서 30% 목표가 17,000원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S윈드인데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당일 고가가 84,400원입니다. 30% 위가 11만 원인데 이 정도 경쟁력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최초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가 14,400원인데 30% 위가 18,800원입니다. 이라이콘 17,000원, CS윈드 11만 원, 그리고 이제 덕산하이메탈 18,8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조금 스윙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하면서 30%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종목들 어느 정도 한두 개 정리될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단기 종목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그냥 제가 잘하는 거 할 테니까 30% 수익 목표를 잡으시고 조금 사이트를 바꿔서 유지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라이콘과 CS윈드, 덕산 하이메탈 일주일 3% 전략에서 좀 목표 수익률 30%를 잡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앞으로의 흐름 또 전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에 좀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을지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사실 지난주에 외국인들 매도세를 이제 한국은행 총재 멘트랑 연결하는 분석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 자체 이해 못하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던 거는 한국은행 총재 멘트 때문이 아니고요. MSCI 리밸런싱 때문이죠. 한국은행 총재 멘트의 영향은 한 5% 정도, 진짜 많이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5% 정도 준 거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은행 총재 방안 때문이 아니고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꼬인 부분이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멘트를 좀 다시 정확하게 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리 인상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금통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 나오자마자 JP모건이 올 4분기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 이주열 총재가 한 멘트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지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경기 회복과 컨택트 활동이 재개가 되려면은 백신의 원활한 보급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접종 속도가 관건인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 상황 자체가 이제 아직까지 집단 면역에 대해서 달성 시점 자체를 좀 논의하기에 이른 시점이죠.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제 접종이 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이제 이주열 총재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3월 9일인가요? 대선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큼지막한 이슈가 있는 시기 전쯤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무리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뭐 백신의 보급률이 미국에 비해서 현재 현저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만약 금리 인상하면은 국민들 피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 보고 있고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 내년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9일까지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금리 인상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거운 정책인데 이걸 무리해서 이제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적인 부분과 본인의 임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조금 이제 무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양당 어디서 대통령이 나오든지 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금리 인상 이거는 지지율 관리 측면에서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은행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저도 제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 좋겠다. 그걸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그걸 바라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따라서 올 연말에 금리 인상설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주말 중에 미국의 내년의 예산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예산안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제출을 했고요.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 그리고 이제 이 예산 관련해서도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 부양책 법안이고 그리고 현재 양 당의 그 인프라 갭만 하더라도 8천억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도 주말 주에 기사가 나왔지만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이제 국민 전체적으로 이제 돈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든 미국이든지 돈을 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것과 금리 인상을 같이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뭐 올해 연말 뭐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 봤을 때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은 인프라 법안을 조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내년 예산안도 지금 얘기를 하고 그걸 또 통과를 시키고 인프라 자금이 시장에 들어가고 일정 시간을 두고 이제 시장에서 관찰을 합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돈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해야죠. 근데 테이퍼링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1차로 안 할 겁니다. 지난번처럼 1차, 2차 혹은 그 이상 3차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양적 완화를 종료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순서기 때문에 이거를 6개월 안에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너무 지금부터 금리 인상이 올 연말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단 연준이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이제 얘기를 툭 던진 거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 5% 정도는 감안을 하고 시장을 좀 맞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은 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보다는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좀 영향이 외국인 수급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에 시원하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시장에 대한 또 인프라 법안 통과라든지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금리 인상보다는 좀 돈 푸는 부양책에 대한 증시 부양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쪽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물가인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3.6%로 급등을 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될 것 같기는 한데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래도 좀 제한적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내용 끝부분쯤에 한번 다뤄본 내용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PCA라는 지수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부터일 거예요.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볼 때 연준이 CPI를 기준으로 많이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PCE 지수라는 걸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PCE 지수가 이제 CPI랑 뭐가 다르냐면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체재인 뭐 돼지고기나 치킨 가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PCE는 이 CPI는 이제 올라간 소고기 가격에 대해서만 보는데 PCE 같은 경우는 올라간 소고기 가격을 넘어서 그거의 대체재인 치킨과 돼지고기 가격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지표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광범위하게 넓은 의미의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예상 3에서 3.5% 사이였는데 그보다 한 0.1% 정도 높게 발표는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 같긴 한데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볼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따져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PCE가 발표되고 나서 27일 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원래는 1.61%였는데 금요일 날 1.581%로 하락했습니다. 이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장은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적응을 못했으면은 몇 달 전처럼 분명히 시장이 발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옐런 장관이 또 27일 날 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최근 인플레이션은 고질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연준도 그렇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제 연준 위원들이 밤에 이제 어떤 위원이 어떻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했나 이렇게 의견을 되게 많이 밝히고 있는데요. FOMC 위원 가운데 그 정책 결정을 위한 투표를 가진 분은 12명이에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일단 연준 이사진 7명 그리고 뉴욕의 연은 총재가 고정적으로 8표를 항상 행사하고 있고요. 11명의 지방 연 총재 중에 4명이 이제 해마다 돌아가면서 나머지 투표권을 갖는 방식인데 일단 올해 2021년도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들 명단 그리고 성향을 제가 분석한 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한 자리 졌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 때 연준 이사회 한 명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공석으로 좀 남아 있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 사실 대부분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기에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이 가끔 이제 시장에 대한 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 멤버가 투표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명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만일 밤에 이 명단 외의 분이 멘트를 했다 하면은 저건 개인적인 의견, 투표권 없는 사람의 얘기 이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지난 항상 보여드리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정리할게요. 2013년도 테이퍼링 타임 테이블입니다. 보시면은 2013년도에도 처음에 이제 5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해 12월 달에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는데 일단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5월 달에 테이퍼링이라는 게 처음에 언급이 됐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올 연말 저는 무리라 보고 있고요. 12월 달 빨라봤자 테이퍼링은 12월 달 올해 아니면 올해 4분기 정도에 진행될 것 같고 그거보다 좀 더 빠르다고 하면은 1, 2, 3차로 나눠서 3분기 말쯤에나 1차 4분기 때 2차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양적 완화 종료나 금리 인상은 내년 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이런 이슈들이 나와요.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너무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변동성이 큰 가운데 올 연말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이트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바이인 매일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5월 달에 매수 잘하신 분들은 잘 묶어주시면 올 연말쯤에는 5월 달에 매수 잘했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요.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올 연말에 난 수확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서시면은 오히려 중간중간 여러 가지 잡음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우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성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방향성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통해 자세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